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선아입니다. 혹독한 한파가 전망되고 있는 이번 겨울,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각별히 챙기셔야겠습니다.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기온이 급변하는 이런 시기에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파가 가장 강하게 몰아치는 1월에 9.2%로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또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2월 사망률이 8.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철 노인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조정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같은 날씨에 평소 지병이 있는 고령층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질환에서 더 주의를 해야 할까요? 겨울철 날씨의 가장 큰 특징은 추위거든요. 네. 그 노인들은 젊은 분에 비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저체온증이 잘 생길 수 있고요. 호흡기 질환, 순환기 질환, 관절염 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건조해서 피부 건조증으로 가려움증도 심해지고, 마지막으로 길이나 얼음이 눈으로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낙상 위험성이 높죠. 네.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기존에 고혈압을 가지신 분,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 골다공증을 가지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겠지요. 네, 좀 전반적으로 노인분들은 더 주의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질환별로 주의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감기여도 노인분들이라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은 감기에 걸린 후에 젊은 사람보다 합병증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요. 네.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감기에 걸리고 나면 축농증, 중이염, 편도선염, 기관지 폐렴, 폐렴 등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폐렴은 심한 경우에 노인 경우에 사망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겨울철 되기 전에 독감 예방 접종이라든지 폐렴 예방 접종을 맞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기로 인한 합병증에도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군요. 보통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또 혈압이 높은 분들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인체가 추우면은 그러니까 체온을 갖다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하게 됩니다. 이 네. 혈관이 수축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혈압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혈압이 있던 사람들은 내 혈관이 기존에 조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혈압 상승으로 인해서 뇌출혈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네, 또 겨울철에는 뇌졸중, 심근경색도 많이 나타나게 되죠. 특히 추운 날씨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예방법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뇌졸중이라는 거는요, 뇌경색, 뇌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요. 뇌경색이라는 건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는 걸 뇌경색이라고 그러고요. 네. 뇌출혈은 이제 혈관이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있는 혈관이 이제 막혀서 생기는 것이 심근경색인데, 이게 다 동맥경화성 질환입니다. 즉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던 사람들이 동맥경화성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아까 추위에 노출되면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혈관이 수축돼서 혈압과 맥박이 빨라진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혈관들이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추위가 되면 이 혈액 성분의 약간 점도가 찐득찐득해져요. 그러면 혈관이 더 막히가 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질환을 가지신 어르신께서는 움직이실 때 충분히 보온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추위에 노출되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날이 추워질 때는 좀 혈관 계열의 질환들을 각별히 좀 조심해야 하는군요. 네, 또 건강을 위해서 이제 좀 운동을 해보자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겨울철에 운동하려는 어르신들 어떤 점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침 추위에 갑작스럽게 노출되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르신들은 오히려 새벽잠이 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깨가지고 이렇게 운동한다고 바깥 돌아다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피하는 게 좋겠고요. 아침에는 이제 실내에서 워밍업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낮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까 이제 낙상 위험이나 골다공증의 골절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미끄러진 길이라든지 등산 이런 거는 피하시고 평지를 걷는 거. 그래서 따뜻한 낮에 평지를 천천히 걷기 시작해서 충분히 걸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일단 어르신들은 아침에 바깥 운동을 하는 것은 좀 삼가는 게 건강을 위해서는 더 좋겠군요. 네. 그런데 걱정이 된다고 해서 바깥 활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생활 속 예방 수칙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겨울철이 되기 전에 독감하고 폐렴 예방 접종을 먼저 맞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감기나 독감에 걸리면 호흡기 질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전염성 질환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전염성 질환들은 주로 어떻게 전염이 되냐면 외부에서 그 감기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가 손으로 자신한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해줘야 되고요. 집안도 너무 밀폐되어 있으면 이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안을 충분히 너무 춥다고 꽁꽁 닫아두지 마시고 환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체가 컨디션이 가장 좋으면 감기나 이런 전염성 질병에 걸릴 확률이 적습니다. 네. 따라서 평소에 골고루 잘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컨디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방접종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것, 그리고 컨디션 조절까지 생활 수칙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신체가 노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년층은 당연히 겨울철에 질병과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춥다고 또 귀찮다고 소홀해하지 않고 하나하나 실천해 간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